네, 고려대학교 이비인후과 임기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그 보청기 상담 노하우 및 선택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그 보청기 처방을 어떻게 실제로 상담하고 그다음에 이제 청력 검사가 가서 그 청력에 따른 이제 보청기의 필요성을 판별해 가지고 캔디데이트를 선정할 것이냐, 그리고 보청기를 어떤 형태, 크기, 출력, 그리고 기능을 가진 것을 선정을 해가지고 조절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보청기 인상 제작, 그리고 각 제조사의 어떤 최신 동향까지 좀뭐 빠르게 새로이 업데이트된 내용이나 이제 꼭 강조해야 될 내용들을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WHO에서도 지금 현재 전 세계 사람들 5명 중에 1명, 2050년에는 4명 중에 1명이 히어링 관련해 가지고 문제를 겪는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뭐 15억 명이 문제를 겪고 있어서 그게 이제 25억 명까지 증가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매년 1조의 비용이 쓰일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생애 전주기별 전국민 청력 검진 및 청각 재활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펙티브한 인터벤션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기적절한 그 적절한 그런 케어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히어링 로스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이 건강 문제들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WHO에서도 히어링 스크리닝 인터벤션을 잘하고 이어 디지즈 잘 컨트롤하고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잘 리하빌리테이션 해주고 노이즈 리덕션 잘 해줘가지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좋게 해서 커뮤니티를 살리자는 이런 이제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보청기 처방 실제 상담하는 것을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난청 환자 한번 상담을 해야 되겠죠. 이제 수능 청력 검사, 어음 청력 검사를 잘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보청기 선택과 적용을 해야 될 것이고, 이제 인상 및 제작을 하고 이제 착용 피팅, 그리고 적정성 평가 사후 관리를 하겠는데, 제가 이제 앞서의 과정들을 더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난청 환자의 상담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상 내용이나 이제 방문 이유, 또 난청은 어느 쪽이고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장애 등급은 있으신 건지, 그다음에 귀 관련해서 이제 고막이나 질병, 수술 유무, 이명은 어떤지, 과거에 어떤 보청기를 사용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이비인후과 의사들의 장점이 이제 고막을 정말 잘 관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태를 명확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반드시 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력 검사야 뭐 기도, 골도 청력 검사에 대해서는 다 아실 것이고, 혼합법, 즉 수정상승법을 통해서 정확하게 얻어진 청력이어야 되고, 1kg를 중요하게 여겨서 이제 고음과 저음을 다 측정한다. 그리고 골도도 마찬가지다. 라는 거는 이제 잘 아시는 바가 되겠습니다. 어음 청력 검사에도 이제 어음 청취 역치 검사, 즉 이제 SRT라는 거는 검사 단어, 즉 이음절의 50%를 정확하게 반복할 수 있는 검사음의 최저 dB 강도를 우리가 이제 SRT라고 하고요. 그게 이제 들을 수 있는 이제 스레스홀드와 연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SD라는 것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그 어음 강도인 Most Comfortable Loudness Level, 즉 이거는 이제 SRT보다 한 25에서 40dB 높은 강도일 텐데, 거기 MCL에서 이제 단음절 어표를 청취시켜서
이걸 말하게 하거나 받아 쓰도록 해가지고 이걸 백분율로 환산하는 거죠. 그래서 10개 하기도 하고 25개, 50개 뭐 많이 할수록 정확하겠지만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그런 거를 측정하는 것이고 SRT도 이제 안 되는 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SDT 같은 걸 쓰는 거죠. 이제 말소리 들리면은 손을 들어 반응하는 거. 오는 좀 한 10dB 정도도 나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정확하게 어음의 청력 능력을 측정하는 게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력에 따른 보청기의 필요성을 우리가 판별하게 될 텐데 이런 청각학적인 요소, 난청의 정도 같은 것들, 형태 이런 게 이제 중요하겠고요. 당연히 그것만큼 이제 필요성이나 삶의 질, 어떤 동기 같은 것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보청기를 선정하느냐가 이제 또 중요하겠죠. 선생님도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양쪽 귀에 다 착용하면 좋겠죠. 하지만은 이제 대개 55dB에 가까운 곳에 보청기를 착용시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55dB보다 양쪽 귀가 다 좋은 경우에는 청력의 나쁜 쪽에 귀에 착용시키는데 그것보다 이제 나쁜 쪽은 오히려 청력이 좋은 쪽에 해야 되겠죠. 비슷하면 이제 음용료도가 좋거나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거나 뭐 오른손잡이를 우측에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편측에 착용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양쪽 착용이 더 좋겠죠. 당연히 양쪽 착용이 왜 중요하냐? 그거는 이제 이런 양의 합산, 바이노럴 서메이션이라든지 두형 효과, 헤드 쉐이드 또 이펙트, 우리 양의 진압, 바이노럴 시퀀셜 때문에 양의 착용의 중요성 그리고 또 더더욱 잘 들리게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WHO의 그레이딩 시스템은 이제 25, 40, 60, 80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대개 여기서도 모더레이트 즉 이제 40에서 한 60 정도에서 가장 이제 보청기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죠. 이게 청각 장애 때문에 60 이상으로 돼가지고 좀 왜곡돼 있지만 뭐 저희의 좀 주된 타겟은 이제 40에서 60 또 그 이상 이렇게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류에서는 또 20, 35, 50, 65, 80, 95 이렇게 또 나눈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라테랄 보면은 35dB보다 나빠야 되겠지만은 좋은 귀랑 한 20dB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럼 그 유니라테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역동 범위를 설명하는 건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되게 이제 스키슬롭 형태 노화성, 소음성 난청이 있으면은 이제 자음이 안 들리고 이제 모음이 안 들리고 다이나믹 레인지가 적어진다라는 거를 잘 설명한 그림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보여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보청기 처방의 그 중요한 그 피지컬 팩터로는 이제 나이, 소아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귀걸이 형태, BT 타입으로 해가지고 그 귓구멍에 끼우는 그 몰드 부분을 자꾸 좀 교체해 주는 게 좋겠죠. 6개월 1년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기형이나 외의 형태 그리고 사용자의 그런 어떤 손동작 그리고 귀지 그리고 이제 그 병이 있어가지고 이제 퍼스가 나오거나 농이 있는 그런 분들 그리고 이제 다른 직업, 경제력 등등을 이제 우리가 고려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런 청력을 얼마나 요구하시느냐, 사회생활이 있느냐, 회의가 많은가 아니면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 일하시느냐, 좀 어떤 적극적인 어떤 동기가 있으신가에 따라서 이제 보청기를 선택하는 게 확연히 틀려진다는 것을 또 저도 느낍니다. 이렇게 플롯 형태, 슬로프 형태, 그리고 샤플리 슬로핑, 즉 스키 슬롭 형태, 그리고 리버스 슬로핑 형태,
등의 한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 뭐 수평형 경우에는 뭐 5에서 10dB 이내로 역치가 똑같은 거죠. 이런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어, 보청기를 해주면 되니까 뭐 큰 문제가 없을 텐데요. 우리가 만나는 거는 대개 이런 슬로핑 타입이죠. 경사형 난청이기 때문에 예, 대개 이제 그 오픈 형태를 선택을 하면서 고주파수의 이득을 상향시키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오픈 형태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귀속형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제 벤트 사이즈가 중요하죠. 그거를 이제 한 3mm 정도로 해줬다가 이제 나중에는 점점 증폭이 많이 되면 좀 작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오픈형 보청기랑 오픈돔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는 이제 피드백을 얼만큼 조절해 줄 수 있느냐가 이제 주된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런 스키슬롭의 형태에서는 특히 이제 고주파수를 많이 증폭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무리가 따르고 그리고 코클리어 데드 리전에 의한 어떤 컴프레션 또는 조절하는 것 이런 것들이 조금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주파수의 이득을 과하게 상향 설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주파수가 너무 심하게 증폭 안 되도록 더더욱 애를 써야 되고요. 그러니 오픈돔보다는 좀 클로즈나 이제 더블돔, 파워돔 형태로 교체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 이제 더 많게 되겠고요. 선생님들 아시는 그 히어링 에이드의 프리퀀시 컴프레션, 즉 프리퀀시 로어링이라는 조절을 하게 됩니다. 이 들을 수 있는 이 범위가 줄어드니까 이 소스에서의 그 고음을 아예 이렇게 옮겨버리는 트랜스포지션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이 4, 5, 6 부분을 찌그러뜨려서 프리퀀시 컴프레션을 하는 방식을 많이 쓰고 있고 그걸 이제 프리퀀시 로어링이라고 하죠. 네. 근데 요즘에는 또 프리퀀시 트랜슬레이션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러니까 소스를 옮겨서 증폭시키는 것도 있고 우리가 그거를 찌그러뜨려서 프리퀀시 컴프레션을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장점을 모아서 이 오리지널 부분에서 이제 같이 한번 더 증폭시켜주는 그런 프리퀀시 트랜슬레이션이라는 용어도 조금 요즘에는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리버스 형태는 어렵죠. 특히 이 저주파수를 증폭시킨다는 것은 왕왕거리기 때문에 크게 울림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보청기 할 때 어렵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오픈돔으로 하게 될 텐데 하지만은 이제 조절하더라도 이제 보청기 만족도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그런 형태라고 하겠습니다. 히어링 에이드 뭐 그 형태별로는 당연히 이제 초소형부터 고막형, 웨이도형, 귓바퀴형, 오픈형, 귀걸이형 뭐 그다음 BT, RIC, RIE 그 보청기가 이제 다 형태별로 선생님들이 꼭 아셔야 되고 대개는 이제 그 이 작은 보청기들이 삽입이 용이하거나 외모적으로 좋고 바람 소음도 트라고스 때문에 적지만 BT가 더 조작성이나 게인이라든지 방향성이나 안정성, 청소가 용이한 부분에 있어서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CRC는 뭐 안 보이니까 좋죠. 그런데 이제 증폭 양이 좀 이제 떨어질 수가 있죠. 당연히 뭐 한국에서는 좀 절대적으로 이제 외관상으로 좋으시니까 그리고 웨이도의 공명 효과나 이제 귓바퀴의 음장 증폭 효과를 이제 다 받을 수가 있으니까 좋죠.
그리고 이제 폐쇄 효과도 좋고 고음의 이득과 출력이 증가하는데 출력이 작고 조작이 어렵고 사용 시간이 짧을 수 있다는 이제 단점이 있는 거고요. 이런 ITC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그 형태의 그를 조절할 수 있죠. 색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가 있고 또 배터리나 이런 그런 것들도 더 커지니까 이제 좀 조작성이나 그런 착용 시간은 증가할 것입니다. BT 같은 경우도 이제 단추가 크기 때문에 조작은 좋죠. 하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튜브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 조작성이나 청소, 큰 증폭, 뭐 조정하기 쉬운 거 이런 거는 좋기 때문에 이제 애들한테는 많이 하지만 미용상 좋지 않기 때문에 또 튜브를 통한 소리 왜곡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점점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개방성, 오픈형 보청기, RIC 보청기가 대세죠. 내추럴한 사운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앞에 도움, 여러 가지 타입의 도움을 이용함으로써, 그리고 이제 이 소리를 들려주는 것도 이제 웨이도 바깥쪽에 딱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클루전이 아주 적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신기를 분체해서 분리해 가지고 웨이도에 삽입된 거고 그걸 이제 튤립 돔 같은 걸로 삽입할 수 있으니까 이제 웨이도 폐쇄 효과가 적으니까 이런 CIC나 BT에서 올 수 있는 왕왕거리는 부작용이 당연히 적기 때문에 많이 추천되고 있죠. 하지만은 이 오픈형 보청기는 그런 어음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딜레이가 안 생기고 도움을 쓰기 때문에 소리가 이제 나오면서 피드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효과적으로 제어해 줘야 되고 뭐 미용적으로는 좋다고 하지만은 본체로부터 수신기로 가는 투명하고 얇은 전선이 보일 수 있다는 것도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무리 튤립 돔을 쓰더라도 그게 너무 오픈 형태가 되면 증폭에 이제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제 요즘에는 뭐 추소형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잘 선생님들께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픈형 보청기의 경우에는 이렇게 앞쪽에 그 리시버의 그 형태와 출력이 요즘에 좀 다 다르게 나오는 거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사이즈도 남녀 성인 아동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해야 되고 이런 돔 형태도 튤립, 파워돔, 오픈돔 이렇게 여러 가지 달라진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뭐 그 보청기의 그 형태마다 또 다 다르고요. 가격마다도 틀리고. 근데 아무튼 선생님들 그 돔을 보실 때 제일 이제 더블로 이렇게 된 거를 더블돔, 파워돔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클로즈 돔 막힌 거 조금 이제 열리는 형태가 이제 튤립 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많이 어느 정도 열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오픈 돔이라고 명명한다는 거를 좀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청기 때 이제 채널 선택하는 거는 옛날에는 뭐 싱글 채널이니 뭐 투 채널, 쓰리 채널, 포 채널 때는 뭐 채널이 많을수록 좋지만 뭐 많은 연구 하에서 6채널 이상으로는 유의한 증가가 없다 그러니까 6채널 이상을 우리가 써야 되겠죠. 근데 뭐 요즘 나오는 보청기들 다 채널 수는 그 이상 되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인상에 대해서는 선생님들 뭐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 귓속 이상을 명확히 확인해 가지고 실린지로 이렇게 귀에 세컨드 밴드 있는 데까지 이어댐을 넣어놓고는 임프레션을 잘 수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첫 번째부터 한 15mm 그리고 이제 세컨드 밴드까지 잘 나와야 보청기를 잘 제작할 수가 있다. 또 이제 뭐 전문의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전공의쌤들이 달달 잘 외우고 계신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청기를 착용하고 난 이후에는 이런 그 most comfortable 레벨과 uncomfortable loudness 레벨과 dynamic range를 측정을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외국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많이 보던 건 이제 7포인트 스케일을 쓰는데 사실은 이런 그림을 쓰는 게 훨씬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리가 겨우 들려야 하는 거는 이제 T레벨, 스레스홀드, 이게 SRT, 그리고 크고 편한 Most Comfortable Loudness 레벨, 그리고 이제 Uncomfortable 레벨 같은 경우는 이제 UCL 해가지고 이 사이가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가 된다는 것이죠. 요즘 보청기들은 당연히 이런 지향성 마이크로폰, 그리고 소음 관리, 피드백 관리, 그리고 무선 기술 등을 이제 쓰는 추세입니다. 이런 방향성과 오픈 어쿠스틱스, 소음 관리와 피드백 캔슬레이션, 환경을 측정하고 인공지능적으로 이렇게 적응시켜주는 아주 요 그림이 아주 명확하게 현대 보청기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추럴하게 들어라 라고 이제 리사운드에서는 이런 멋진 문구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충전기, 그리고 오티콘에서도 이렇게 그 갑자기 서든 사운드를 스테빌라이제이션 시키는 그런 기술들, 그리고 또 무선 충전기, 연결성을 이제 들고 나오고, 인공지능, 이제 스타키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환경에서도 잘 듣고, 그런 것들이 이제 건강 추적이 되면서 인공지능적으로 관리되는 그런 보청기 형태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보청기 처방의 실제는 난청 환자의 상담, 그리고 외이도 고막 관찰, 청소, 그리고 이제 수능 청력 검사, 어음 청력 검사, 그리고 보청기를 어떻게 선택해 가지고 타입을 잘 적용시키느냐, 그리고 인상과 제작, 그리고 착용과 피팅, 그리고 적정성 평가 및 사후 관리의 순서로 이루어진다는 걸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고요. 수능 청력은 한 40dB 이상 떨어지면 그 사이에서 이제 보청기를 추천하고 55dB에 가까운 쪽에 보청기를 사용하도록 하죠. 그 형태에 따라서 고저 주파수를 어떻게 증폭시키냐, 피드백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도움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 파워 돔이냐, 클로즈 돔이냐, 튜립이냐, 오픈이냐, 이런 걸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여러 가지 보청기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 채널 등을 결정해서 처방해야 되겠고, 요즘에 대세로 떠오르는 그런 어떤 RIC 보청기가 확실히 이제 오클루전을 현저히 줄이기 때문에 이제 처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만은 열려 있기 때문에 이제 피드백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보청기 신기술들이 방향성을 조절하면서 이제 오픈 어쿠스틱스를 추구하고 상황에 따른 인공지능적인 관리, 이렇게 소음과 피드백을 잘 제어하는, 그러면서도 이제 원격 연결과 무선 충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데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